자,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부심. 네. 아, 이제 정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 때입니다.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이 추천하시는 피서지. 피서지? 예. 지리산 계곡이 최고지. 지리산 계곡. 오, 그래요. 뱀사골? 뭐 뱀사골이 돼도 어디든 지리산 계곡은 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양시 쪽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고양시에는 사실은 피서할 만한 데가 네, 없어요? 딱히 뭐 억지로라도 우겨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호수공원이라도 좀 오시면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예. 호수공원에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 법적으로 안 돼요. 그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가둬놓은 물이라. 그렇게 하겠네. 예. 자, 황인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인희 씨. 휴가하면 집이죠. 예. 집이에요? 사실 그 저희 연예인들과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이 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예. 저희는 쉬는 순간 뭐 돈을 쓰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방송에 못 나가게 되니까 네. 그것조차도 쓰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아, 예, 쉬는 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예. 저희한테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일을 해야 됩니까? 네네. 예, 일하는 게 피서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청년들 피서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그냥 남친 여친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어디 여관방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지내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관방이 그게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꽤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여관방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여인숙이라고 하세요, 여인숙. 예, 아니 왜냐면은 야, 이제- 이거 옷이랑 잘 어울리네. 예, 그렇습니다. 여관방이라고 예, 빤스를 입고 예. 예. 알겠습니다.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 예. 트렌드가 그 예. 호텔에서 멀리 가지 말고 예. 호텔에서 네. 하룻밤을 보내자.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호텔에 이제 수영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또 아침 조식 뷔페도 조식도 먹고. 이제 먹고 예, 뭐 그래요. 호캉스란 말이 있죠. 그렇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야 뭐 돈을 버리는 거지 거리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도 저희 피서지. 국회 연수원이 그 강원도 고성에 고성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고성에 있는데 예. 여기서 거리는 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속초 영양 고속도로 다 뚫리고 이래서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가고 네. 그래서 참을미를 안 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 고성 연수원이 하루 국회 직원가가 3만 원이거든요. 네. 이틀 가면 6만 원. 나가서 회 좀 사 먹고 음식 좀 차려가고 이러면 뭐 훌륭하게 2박 3일 놀다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매년 여름 고성을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올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목포. 목포. 예. 근데 목포는 별로 볼 게 없고 목포는 별로 볼 게 없고 목포에서 숙소를 잡으시고 그 2박 3일 정도 섬을 돌아다니시면 그 근처에 소포 섬을 창성장에다가. 예. 창성장에다가. 창성장은 이미 8월까지 예약이 꽉 찬 그래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SBS가 유일하게 그 목포에 한 일 있다면 이제 관광객을 늘려주었다는 점. 예. 근데 뭐 창성장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긴 뭐 가실 필요가 없고 거기 지금 게스트하우스들도 많이 생기고 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섬을 돌아다니는 투어들도 많이 개발해 있고 이러니까요. 네.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음식이 맛있잖아요. 음식 기가 막히죠.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상다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반찬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KTX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서울 용산역 기준으로 2시간 반이면 목포에 딱 내려서 바로 항구니까요. 뭐 아주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일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는 구미 금오산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구미역에서 대단히 가깝고요. 그래요? 네, 역에서 그렇게 가깝고 좀 큰 산은 보기 드물 거예요. 예전에 딴지일보에서 네. 여름철 관광지, 휴가지 추천한 적이 있는데 네. 1번으로 구미 금오산이 그래요? 올라왔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야, 이게 진작에 받아치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미 관광산업을 네. 또 조금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왜요? 왜 조금은 왜 책임져? 고향 사랑. 고향 사랑. 고향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한 4년, 8년 내다봐야 됩니다. 예. 우리 김영민 PD님은 추천 저요? 예. 저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속초입니다. 속초. 조성하고 가깝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좀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살려고 아예 나이 들면 거기 가서 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거기는 일단 쉬는 곳입니다. 노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에요. 가는 곳마다 드라이브 코스마다 틀만한 음악이 있어요. 예,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 광경에 도취돼서 취해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야, 고향에 진지하네요. 가서 갑자기. 김영민닷컴에서는 여행 상품은 팔지 않습니까? 여행 상품이요. 네.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여행사 주식들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 특히 일본 관련된. 네. 김용민닷컴에서 일본 여행 상품을 파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얘기 틈새 시장. 예, 틈새 한 시장. 50% 취소됐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땡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 사이트가 있는데 사흘 전에 이제 여행지가 나오는 거예요. 땡처리가 나오는데 요즘 쏟아지는 물건이 다 일본 물건들이라고. 예. 10만 원이래요 왕복 티켓이 요즘에. 엄청 싸네요, 진짜. 예. 요거 좀 역발상이 필요한데 김용민닷컴에서 일본 여행 상품을 파는데 거사 여행. 거사에 네, 뭐 일본에 가서 거사라는 거예요. 거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앞에 똥을 던진다. 이런 창조적인 발상. 아니 우리 김수빈 씨가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실제로 그 대마도 여행객이 한국 사람이 99%래요. 낚시. 네, 낚시 그런 여행 뭐 거기 뭐 간단하게 이제 일본을 배로 한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근데 거기가 진짜 취소가 돼가지고 진짜 팔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사실은 말이죠. 아오시마 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오시마 섬. 고양이들이 네, 맞아. 고양이들의 천국입니다. 거기 이제 딸하고 한번 가서 고양이하고 같이 노는. 그 후쿠오카 바로 옆에 있는 곳 그 섬 섬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 타고 가면 돼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뭐 일본은 갈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한국의 아오시마 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를요? 어디를? 어디든 하나 사가지고. 네, 아니면 섬을 사가지고? 섬을 사가지고. 그래서 친일 광고를 아니에요? 하는구나 지금. 이게 친일 아니에요? 친일? 일본이나 따라 배우고. 아 그래? 네. 그런가요? 이게 일본 말로 우라카이잖아요. 우라카이 하고. 우라카이 치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퓨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퓨마를. 김진태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영원 선생님 김수민 화이팅 하면서 아이고. 쾌척을 또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저한테 예. 주시는 거죠? 김수민 씨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신다고 누가 글을 남기셨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오늘 메이크업이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침에 예. 해가지고 아침에 다 지워지. 아니 오늘 방송 나갔어요 오늘. 오늘 제일 바쁜 날입니다. 아침에 MBN, 그 다음에 SBS, CNBC, 그 다음에 측면 승부, 그 다음에 KBS 라이브, 예.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5개나 하루에. 우리 저 김수민 씨는 제가 데뷔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연료의 30%를 저한테 내기로 했어요. 아 기획사가 내야죠. 예, 예. 근데 저 데뷔시킨 사람 대구 CBS PD라서. 아, 그래요? 네, 조금 늦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측면 승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정부 부처의 모 차관이 예, 측면 승부 애청자라고. 아 그래요? 예, 나 찍힌 거 아니야? 예.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예, 직접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요즘 왜 저기 김성애 보좌관님은 그 김용민 거기 안 나가냐고 예. 팟캐스트 듣기가 어렵다고 옛날에 예. 자주 나오시더니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갔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것부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자기 그냥 측면 승부를 듣겠다고 하셔서 예. 예. 정부 관계자들 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분들 중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전혀 안 건드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벌써 이 매체도 벌써 이용자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주로 이제 젊은 또 팟캐스트는 좀 노년층들. 예. 팟캐스트가 사실 팟캐스트가 접근성이 노년층이에요?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제가 40, 50대 이상이.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분석을 해봤는데 40, 50대가 압도적입니다. 그 40, 50대가 노년층입니다. 나도 노년층이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중년층이라고 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중장년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20대에 비해. 아니 근데 저기 김수민 보좌관 아니 보좌관이면 내가 누굴 보자 했지. 김수민 평론가님은 종편 안 하시지 않아요? 근데 MBN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선동화. 조선동화. 조선동화 안 합니다. 예. MBN은 제가 구미 불산 사태 때 인터뷰를 해버린 바람에 그래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점점 줄어드는 거? 정통은 딱 저런 스탠스로 해서 조선동화만 안 나가고 MBN 나가고. 예. 그렇죠. 네. 자, 근데 뭐 우리 김수민 씨가 뭐 사람이 심지가 굳은 소신은 아니고 출연료 협상에 따라서 그렇군요.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통장 보지 않습니다. 알아서 돈이 잘 들어왔겠거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시작하기 전에 우선 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유, 세상에. 착한 닭가슴살 이거군요. 스테이크 오늘 모셨어요. 예, 엄청 그렇습니다. 맛있어 보이네. 요게 저 떡갈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 닭가슴살입니다. 예. 착한 보쌈, 착한 족발에 이어서 출시된 착한 시리즈 제3탄 간편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단백질. 이거 먹으면서 설명드리면 안 돼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오, 맛있게. 아유, 벌써 침이 고입니다. 자, 100% 국내산 닭가슴살입니다. 100%. 햇섭 인정을 받았어요.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퍽퍽한 닭가슴살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오븐에 천천히 구운 스테이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인데 야, 이거 엄청 맛있네. 게다가 청양고추 맛,
떡갈비 맛이 이제 있어요. 아니 닭가슴살이 약간 좀 퍽퍽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 아니네요. 그 떡갈비야 맛이. 떡갈비야 이거 맛이 맛이. 떡갈비네. 예. 게다가 또 저기 청양고추 맛 떡갈비 맛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께는 다이어트. 정말 예. 정말 맛있는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아이고. 이게 평양고추 맛인가 보다. 이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팩에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30에서 33%를 제공합니다. 가격도 매우 착합니다. 착한 시리즈 100g 한 팩에 1,900원입니다. 한 팩 가격도 이미 네, 착하지만은 세트 구매를 하시면은 더욱 착해집니다. 10팩 14,500원, 한 팩당 1,450원이죠. 20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팩당 1,300원에서 26,000원. 30팩 팩당 1,196원, 38,000원에 모십니다. 점점 많이 살수록 이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자, 떡갈비 맛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요, 국내산 닭가슴살에다가 달달한 국내산 양파, 마늘, 후추 이런 걸 더했고요. 청양고추 맛은 국내산 닭가슴살에 칼칼한 국내산 청양고추를 첨가해서 은은한 매콤함을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듬으로 구매도 가격은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 국내 최고 품질의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가장 착한 가격에 만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맛있어요. 이거 뭐 떡갈비 맛이랑 똑같아서 그렇죠. 그냥 먹으면 이게 뭐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심지어 오뎅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뎅.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약간 어묵으로. 스팸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다이어트로 최고인데요? 네. 이거 집에서 밥 먹기 그 혼자 사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뭐 집에 뭐 결혼해서도 그렇고 아내가 밥 안 해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딱 한 팩 해가지고 바쁠 때 야채랑 같이 먹으면 이거 최고네. 그렇지. 네. 네.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야채랑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야채는 이제 뭐 따로 드리는 건 아니고. 맥주랑 같이 먹는 순간에 그것도 열량 도움되죠. 다른 거 먹느니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되는 거죠. 요즘 다 일본 맥주 안 드실 텐데 무슨 맥주 드세요? 클라우드. 응? 클라우드. 클라우드. 어느 나라 맥주죠? 한국 거죠? 맛있어요 클라우드. 저는 카스 먹습니다. 카스. 네. 존나 맛이 없다는 얘기 있던데. 그러니까 소주에 타 먹으려면 아 그래요? 카스가 아주 이렇게 약간 밍밍한 그 맥주가 좋아요. 소맥 먹기에는. 네. 김수진 평론가는 무슨 술 드세요? 저는 이것저것 뭐 다 잘 먹습니다. 아 김준 평론가는 거의 뭐 소주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랬나요? 아.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조심해야 돼. 우리 저 김수진 평론가 주사 부리는 거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무술 같이 안 먹어봤잖아요. 아 그건 저 지난번에 월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 좀 말리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선 타고 제가 그 자유로에서 음주운전하는 거 세우느라고 이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근데 대마를 하고 와가지고 또 술 먹고 또 이제 저랑 먹을 때는 삭게 가지고라고. 그 집에서. 근데 진짜 미스터리는 삭게 제가 전과 영범이에요. 대마도 키우고 월북도 하려고 하고 자유로에서 폭주하고 했는데도 전과 영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명박은 너무 요령이 없어 사람이. 안 걸리고 살아 나처럼. 배워야겠네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한국당 나 내일 구속될 모 거야. 의원이 의원의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김성원. 근데 이제 가해 차량은 전혀 다른 차고 가해 차량이 와서 신호에서 이제 받았어 카니발을. 그래서 경찰이 출두해가지고 양쪽 차량 기사들을 다 음주 측정을 했는데 가해 차량은 안 나왔는데 피해 차량 기사가 0.08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냄새도 알 텐데. 김성원 의원의 기사가. 몰래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오늘 새벽이니까 어제 밤에 먹은 술이 안 깬 건데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간 시간이 12시고 오늘 아침에 나온 시간이 6시가 안 됐대요. 먹다가 나온 거지 0.08 나왔으면. 그렇지 않겠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냐. 방조죄도 있잖아요.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같이 술을 먹고 그 사람이 운전한 걸 뻔히 보면서 옆에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걸리거든요. 근데 이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뭐 10시고 9시고 헤어졌겠죠. 왜냐면 잘 들어가고 내일 아침 6시에 봅시다 하고
6시에 출근하기 전에 이빠이 땡겨서 마시고 아 이빠이가 또 일본 말이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되게 많이.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요즘 그래서 아침에 음주운전을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가 돼갖고 저녁 9시 정도까지 술 드신 분들 아침에 8시에 운전하면 걸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12시까지 먹으면 다음날 오전에 운전 안 하는 게 안전한 이런 상황이 돼서 예. 그 요즘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길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대리운전업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생계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되는 분들. 근데 이제 저녁에 또 일이 힘드니까 한잔하고. 술을 해야 되는 분들. 그쵸, 고된 이런 일 분들이 하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다가 그거 이제 음주담수 걸리면은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옛날에 당연한 듯이 그게 아무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요즘에 이제 그 법이 이제 나왔잖아요. 사실 술 먹고 조심하셔야 될것 운전하면 안 같아요. 되는데 네.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운전하는 거는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심지어 그때 음주운전을 왜 검사를 하냐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나라에서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은 그 옛말이 되지 않겠어요, 음주운전도? 예? 먹으면서 다니지. 네? 먹으면서 다니지. 먹으면서 차 안에서 음주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정말 좋겠어요. 아유, 운전이 힘들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운전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넘어야 될 규제 산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보험 계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 치면 앞에 길을 가는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몰렸는데 한쪽에는 6살 먹은 아이가 서 있고 한쪽에는 80살 드신 할머니가 서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든 누군가 하나는 쳐야 되는 거야.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든. 그러면 인간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윤리적 기준인 게 아니라 하여튼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면 애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 여자분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데 인공지능은 뭐가 문제냐면 이걸 프로그램을 다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칠 건지를 순서를 정해야 돼요. 제일 피해가 적은 쪽을 쳐버리는. 그러니까 피해가 적은 쪽을 칠 수도 있고 피해가 같을 경우에는 그게 말이 인공지능인 거지 사람이 다 룰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엔 얘 먼저 치라는 것을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칠 거냐?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늙은 사람 먼저 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인공지능도 아니죠. 하여튼 그 자율주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사실은 이해가 깊질 않죠. 여기서 어느 걸 먼저 갈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차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때인데 그런 논의가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미국은 큰 길이 많아서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좀 환경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좁은 길 가고 이러면 그 미국처럼 할 수는 없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건데 결국엔 저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근데 자율주행보다 더 무서운 건 드론이 같은 속도로 치고 나오면 드론이 자율주행을 하는 시대가 되면 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자율주행길이 이게 지금 5G지만 예를 들어 한 15G쯤 되는 세상에 오면 전체 이 드론의 통행을 서로 통제를 하면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강원도 고성이 미세먼지가 제일 적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고성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고성에서 출퇴근하는 세상이 곧 온다. 30년 안에. 지금도 예를 들면 일산, 고향에서 이 드론으로 강남에 출근하면 15분이면 하거든요. 야, 이거 부동산도 영향이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부동산 개발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은 30년 후에 개발해야 될 땅을 사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강원도 고성도 예상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로의 개념이 없어지면 그런 데로 가서 도로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비는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이런 복잡 단단한 문제를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이 이 논의의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어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다가 무슨 이 국방이니 뭐니 해갖고 드론 같은 경우는 날리기도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보고 있으면. 네. 그나저나 이 닭가슴살 맛있네요. 어제 엄청 드시네, 엄청 드시네,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AI 로봇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로봇의 인권? 네. 로건이 지금 그것도 로봇. 그게 뭐냐면 복권. 얘네들이
이게 막 테스트를 하는데 얘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강아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걔를 발로 어떤 남자가 빵 찬 거예요, 걔를. 근데 얘가 이렇게 비틀어도 또 이렇게 걸어요. 강아지 같이. 이게 순간 저 발로 쳐도 돼 저렇게? 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쓱 지나가더라고. 그게 로봇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네. 인간성에 대한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 인공지능을 집에서 키우는데 이제 뭐 같이 사는데 만약에 얘가 배터리가 없어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연민이? 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 나 충전해줘야 밥 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에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 인공지능에 관한 게임이 있어요. 네. 집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 로봇의 인권에 아 용감하시네. 플레이스테이션을 집에서 사서 할 수도 있고 부럽다 진짜. 밤에 새벽에 한번 해봤는데 그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로봇의 인권? 로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연민이 들더라고요. 복권. 복권이라고 하지, 복권. 복권. 네. 네. 아, 그만 먹어야겠다. 아유, 근데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이거 뭐 아니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거 만드신 여기 광고 넣어주신 사장님 계시면은 야 이거 좀 집에다 몇 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너무 맛있네. 네. 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 저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진짜 맛있네. 여기 누가 황현이가 판독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황현이가 많이 먹는 거 맛있는 거라고. 아, 그래요? 네, 평소에 잘 안 먹는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가 지난번 안 먹어서 망한 회사가 있어요. 많이 먹어줘요 좀. 죄송하네. 네, 무슨 회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난 너무 좀 놀란 게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일본이 이러고 있어요. 이 또라이들 아닙니까? 내년 아닙니까? 내년. 뭐 어떻게 안전성을 입증할 건데? 그 먹인다는 거예요. 먹이겠지. 먹인다는 거. 먹여서 선수들한테 아니, 먹이겠다 이런 거죠. 사실 저도 시점이 가물가물한데 도쿄올림픽 이전에 이미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산 그 과장가 그거 했었어요, 행사를. 먹은 사람 있죠. 제가 네. 반대 성명 내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녹색당이나 환경단체에서. 네. 예. 아니 그때 어떻게 됐다 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나는 그 취소시켰나? 그 우주 네. 비행사 있잖아요. 이소연 씨. 그 후쿠시마 관련된 영상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는데 옹호하는 말을 그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에 했다고 오늘 기사에서 봤어요. 한 1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자분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글쎄, 뭐 전 기사를 못 봤는데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우리가 일정 그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건 지금 수입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농산물 말고 공산품이나 공산품. 예를 들어서 중고차 이런 거 수입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중고차에도 이 방사능이 포기다 돼서 피폭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철제나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방사능 다 묻으니까. 방사능 다 피폭된 상태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랜덤 검사를 하니까 이게 뭐 전수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방사능 피폭된 중고 상품이나 중고차 같은 상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이후에 국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 국회 상임위에서도 저도 지적도 했었고. 근데 여전히 그 뒤로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저는 그건 뭐 제가 뭐 혐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쓰나미 나고 나서 원전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쿠시마 현 옆에 후쿠시마 현은 걸리니까 그 옆에 있는 현에서 그 전에 한국에서 수입해가던 해산물의 양이 2톤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1,400톤을 수입해서 파는 업자 뭐 여러 명이겠죠. 그러니까 한국 업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서 일본에서도 안 팔리니까 그걸 대량으로 사다가 한국의 시장에도 풀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규제가 안 될 때였거든. 지금은 야, 주변에 먹었을 8개는 수도 못 있어, 갔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신문기사 지금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전에 2톤 수입되던 그 현의 해산물을 1,400톤을 수입하다가 풀어버렸던 놈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WTO랑 싸워가면서 이제 뭐 저희가 막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특히나 방사능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라 이런 것은 뭐 우리가 국수주의를 하자는 건 그건 다른 아니지만, 문제죠. 예, 이건 좀 안전 안전을 지켜야 문제니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아쉬움이 많이 아니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 노가리 있잖아요. 우리 노가리. 우리 저 맥주 마시면서 영태. 네. 그 노가리가
50% 이상이 후쿠시마산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그랬죠. 수입이 진짜 네.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안 잡고 이렇게 지나가서 옆바다에 잡으면 되니까. 뭐 참치하고 몇 가지 이제 저도 다 까먹었네요. 이게 저 있었죠. 한때 전문가였는데.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참치나 명태 이런 거 굉장히 좀 위험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만 명태를 또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한일 관계가 안 좋다면은 우리가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이콧해야지. 아니 만약에 농수산물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한다? 어떻게 가면 안 되지. 선수촌 사람들한테 풀고 막 그 야구장이 또 그 후쿠시마 근처라고 소프트볼. 예. 일본 정부랑 스포츠계가 검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 저라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닭고기가 국내산이야 100% 국내산이야. 아이. 근데 이 닭이 일본 사료를 먹었다면 이 운영자가 저 국산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제가 한 번 더 코멘트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착한 닭가슴살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콧하게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야 우리 정부가 뭐 말하자면 검증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보이콧하기보다는 검증 받아라. 선 검증. 검증 못하겠다 이러면은 안 가는 거지. 아니 씨발, 검증을 내가. 해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게 안전선, 그러니까 기준선 아래에 있다 그래도 방사능이 있는 건 있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로 실어 가야죠. 근데 사실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좀 이게 위험한 게 이제 보통은 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거에서 유해 물질 기준치를 정하거든요. 물론 그 기준치도 안전 기준치라기보다는 관리 기준치인 경우도 많고 한데, 근데 문제는 방사능은 피폭이랑 그 양이랑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완전 빵이 아니면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역치라는 게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이거 어떨까?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다 왜 있잖아요. 방호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개막식 때 입장을. 개막식 때. 그래서 이제 다 산소 마스크 쓰고 이거 하고 그렇지, 이거 옛날 하고. 저기 뭐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IOC에서 추방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 표현 안 되나? 아니 그거 옛날 스펀지 실험만 하는 건데 스펀지 실험만 있잖아요.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면 되죠. 문화적 표현으로. 아니 근데 사실 일본 그 도쿄 올림픽이 얘네들이 굉장히 아킬레스예요 사실. 근데 주변국인 우리나라가 만약 보이콧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걸요 아마. 근데 아마 이게 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우려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는 세계적으로도 말하자면 큰 사고였어요. 네, 재앙이죠. 예. 체르노빌 이후에 가장 큰 원전 사고였어요.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세계인들의 우려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도쿄올림픽에 차질이 많을 겁니다. 그 일본은 너무 자신하고 있으니까 그게 미울 정도로 자신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아니다 괜찮다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아베는 막 그거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예전에 차명진 의원이 대학교 동창생들 단톡방에서 욕 먹고 나가고 다시 끌려오고 나갔잖아요. 그걸 제가 패러디해가지고 아베가 동창들이 아베 이 새끼 똑바로 안 하네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아베님이 나갔습니다. 아베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베 나가고 아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니까 다른 동창이 아베는 옛날에 끝났어. 실제로 후쿠시마산 거 괜찮다고 먹었다는 사람들이 코피 흘리고 막 아까 쓰러지고 목숨까지 잃은 아마 연예인이 있어요. 일본 개그맨인가 아마. 초반에 개그맨 하나가 그 야채 먹고 이러다가 6개월인가 한 달 만에 급절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위험하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자연에 자전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방사능하고 비할 바는 아닌데 제가 구미에서 겪었던 불산 누출 사태 경우도 뭐 며칠 안 지나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래요? 예, 막 타지에서는 야 구미 봐라 작살 났다. 저기는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찍더니 잘 됐다. 맛 봐라 이랬던 건데 자연은 알아서 소생을 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겁내지 말고 객관적인 기구나 이쪽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 좀 공개된 검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 올림픽 못해요. 그 문제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증폭되면 뭐 올림픽 어떻게 하겠어? 올림픽 한다 하더라도 흥행은 대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아베는 그 자기 정권 때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원전 사고가 난 나라라도 이렇게
재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씨발 지금 뭐 몇 년 지났다고 뭐 그 수산물 먹어도 된다. 아베 임기가 언제까지죠? 몇 년까지인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10년 됐네 이제 보니까 10년. 6년 반쯤 했을걸요 아마. 근데 거긴 뭐 내각제니까 뭐 해산하고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엎을 수 있는 건데 쉽게 엎어지지 않을 분위기라서. 네. 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지금 꼭 수출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주변국을 둘러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베도 지금 저 일본이 저기 제일 큰 문제가 저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입헌군주의? 그냥 자민당 일당 독재로 그냥 나라가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시는 분들, 일본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세력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촛불 민주주의를 정말 일본에 수출을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너희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저 정권이 저 자민당 정부가 교체된다라는 경각심이 생겨야 뭐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지. 지금 뭐 아베가 저러는 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는 끄떡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구내식당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 먹으라고. 축산물도 있으면 그것도 먹고. 그러고 나서 뭐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느니 뭐 그리고 또 탈핵은 잘못했다느니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8년에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예. 조선일보가 그 광우병 위험성이 입증이 안 됐는데 지금 일부 방송과 또 전교조와 네. 시민사회단체들이 선동해가지고 촛불 사태를 일으켰다 이런 외국 보도를 계속 냈잖아요. 정작 조선일보 구내식당에는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개새끼들. 아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수배되고 구속돼가지고 서울구치소 갔잖아요. 네. 서울구치소에 소고기 묵고기 나왔는데 먹기 좀 찝찝했거든. 방송 나오더라고. 저희는 미국산 소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호주산입니다. 그래놓고 광우병 시위 하는 사람을 안심하고 먹었어요. 제가 이제 광우병 얘기 잠깐 하면 그때 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 글쎄. 미국은 광우병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에 소고기를 수출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비하고 곱창을 먹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게 생선이랑 똑같아요. 명태 먹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네. 곱창은 특히 옛날에 아니 아시아는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곱창이나 갈비나.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는 그렇지만 주력으로 수출을 그래도 좀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고기도 좋은 고기를 키우는데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갈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급 소비처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갈비를 팔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곱창도 특히 이제 그러한 상태라서 갈비처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걸 팔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축산업체 중에 큰 데들이 일본 수출 규정에 맞추려고 소를 광우병 검사를 전수 검사를 하려고 정부의 허락을 받는데 정부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전수 검사를 해서 광우병 소가 나올까봐 뭐 500마리 중에 한 마리인가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씩만 띄엄띄엄 검사를 할 수 있지 전수 검사를 하면 그게 불법으로 법 위반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축산업이 망한다는 거는 그냥 축산업이 망하는 게 아니고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를 먹이려고 옥수수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미국에서 소 산업이 망하면 소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비료도 그렇고 이제 농산물 만드는 사람도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는 광우병으로부터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전수조차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고기를 팔았고 근데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은 24개월 원령 24개월 이하에 있는 소고기는 미국에서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거 넘어간 고기를 팔 데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나라에다 팔려고 그래서 미국 사람도 미국 소고기 먹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제가 미국에서 보면서 열을 받았던 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파는 그런 소고기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령이 24개월 안 된 숙성하지 그 어린 고기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없고 게다가 내장을 안 먹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런 걱정, 광우병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상태로 사는 거고 광우병에 위험이 생기는 오래된 소나 곱창 이런 것을 한국에 갖다 파는 행위를 저희가 비판을 한 건데 조선일보는 미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보수단체들이 우리도 잘 먹고 있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는 식의
마타도어를 퍼뜨렸던 그런 때가 있었죠. 사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해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는 들어오지 않고요, 국내에. 그리고 7가지의 특정 위험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SRM이라 그래서 그게 뭐 눈이라든지 머리뼈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내장의 그 막창 부위 뭐 이런 등등 그 7가지는 수입이 안 돼요, 미국산이.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네네. 애초에 MB가 그 고시했던 거는 다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그럼 뭐 우리 국민이 막은 거고. 미국산 소머리국밥이 나올 뻔했네요. 그런 거죠. 와. 김수민 세슘 자연치유설 해명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누가. 제가 아까 세슘 자연치유됐다고. 자연치유가 아니고 반감기를 있나요? 거쳐서 줄어들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이 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경기는 가까이서 열린다고 하는데 조금씩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뭐 가만히 놔뒀으니까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세슘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국감장에 그걸 들고 오자. 근데 국감장에 들고 오려면 납으로 된 용기. 그래야 그게 이제 방사능이 밖으로 안 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측정하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최소 이격거리가 1m가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낸 아이디어가 사방 1m인 플라스틱이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이게 문으로 못 들어간대 그러면 국감장 문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괜히 창문을 뜯고 굉장한 그 잘못하면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한답시고 뉴트리아 잡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비판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가가지고 다 이거 입고 그걸 측정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제 국감 때 틀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내가 국감장에 던져놨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뒤집어질 뻔했네요. 아 근데 우희종 교수님 있잖아요. 서울대 수의대 그 교수님도 우리 시민들이 그때 촛불을 들어가지고 이명박이가 또 30개월 그렇게 그 제한을 둔 거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도와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푸시를 했으면은 그게 협상력이었던 거지 나가서. 그래놓고 무슨 광우 뻥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나 참 그때 정운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나? 네 전주. 그 양반이 농림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랬어. 그 주변국의 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보고 주변국의 협상 조건에 맞춰서 우리도 맞춰가겠다.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대만, 일본이 수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일본은 20개월이었고 대만이 시간 한참 흘러가지고 20개월로 내렸어요. 지금 미국,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2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안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30개월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또 MB가 사기를 친 거예요. 하여간 이 원자력 그리고 핵의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특히 국내 탈핵. 장담 못합니다. 네. 진짜 장담 못해요. 아베는 어떻게 장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아베가 나중에 난 검증 받아야 된다고. 내년에 올림픽 할 때 갑자기 뭐 노태우 씨도 그랬잖아요. 올림픽 개막선언 할 때 갑자기 코피가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베가? 네. 극적이네요. 야, 그게 세계 역사에 남는 거죠. 일본이 핵 발전을 하는 이유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핵 개발 대비용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 대비용이라면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 자신들의 핵무장. 자국이들이 만드는 자신들의 핵무장이고 걔네들은 그리고 그대로 못 갖게 돼 있으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친핵 세력도 핵무장을 어느 정도 혹시나 해서 대비하는 성격이 있다고 이게 정확해. 이게 내가 예전에 초창기에 시사평론 할 때 극우 성향의 어떤 진행자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조선일보가 어디 신문에 조그맣게 났어요. 한국에서 핵개발 움직임이 있다. 야 이걸 갖고 지 혼자 10분 동안 장광설을 떠드는 거야.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난 한 두어 줄 읽고 그 사람이 10분 동안 혼자 떠들더라고. 네. 흥분해서 해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핵 발전소 만드는 것과 핵 무기 만드는 것도 완전 다르다는 내용을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경주 월성원전에 보면은 이제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칸두형이라고 해서 가압중수로 핵발전소인데요. 여기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플루토늄이었나 뭘 살짝 추출하다가 미국 정부에서도 뭐하냐 이래가지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마 조선일보였을 거예요.
이걸 갖고 지금 우리 정부가 남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노빠가 됐어. 근데 참고로 핵 발전에 찬성하는데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핵 세력들의 로망이 그거였군요. 아니 모든 친핵 세력이 그렇진 않아요. 좀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핵무장까지 간 건 맞고 합의를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단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녹색주의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핵무장은 못하게 하고 핵 발전을 하게 하자. 아마도 문정인 특보가 그런 입장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제네바 협약 당시에 중수로 지원 네, 그랬었죠. 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은 왜 핵 개발하려고 하냐? 네. 이 핵발전소가 있는데 뭐 굳이 뭐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 하죠. 적도 있었죠. 아 그래요? 이게 연관성이 있군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계속 운용하고 증설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 이 정부도 탈원전 목표를 가지고서 핵발전소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도 시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핵발전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없앤 원전이 없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더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있고 지금 화력 발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지금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이 전국에 8곳인가가 그래요?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짓다가 약간 좀 머쓱한 거지. 미세먼지가 특히 작년 올해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오늘도 있었어요. 한여름인데. 저 한여름에 그래서 미세먼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그냥 총론적인 목표만 있어가지고는 달성되기 어렵고 네. 이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정책 의지로 이게 전환될 수 있는데 네. 여전히 그 로드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현실론자들 특히 이제 무슨 핵발전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네. 에너지는 없습니다 등등의 뭐 저기 한수원 같은 친환경 에너지. 한수원 같은 이제 이런데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만들면요, 그 지역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한빛원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요? 한빛원전. 한빛 원전이요? 네. 모르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 계신 분들도 네. 한빛원전이 어디 영광에 있는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렇지. 월성원전도 경주원전인데 월성원전이라고. 월성은 그나마 지명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경주 안에 있는 지명이긴 합니다만 군의 이름, 시의 이름은 아니었죠. 고리원전. 월성군이었구나. 경주시 월성. 월정군. 네. 고리원전. 이름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고리원전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도 부산에 있어. 부산 원전 해봐. 그러면 좋아하겠어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지역 이름 붙이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겠죠. 반발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후쿠시마 출신,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출신들을 이 결혼 시장에서도 굉장히 외면당합니까? 하이 클래스의 반대가 뭐지? 로우 클래스인가? 저 영어 잘 모릅니다. 로우 클래스 합시다. 예. 로우 클래스라고 합니다. 로클스란 말이 있나? 이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럴 정도니까 이 지역 차별의 어떤 저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친핵 인사들 이름을 따가지고 방상훈 원전, 홍석현 원전 뭐 이렇게 그 지역구 의원 이름 따고. 그렇죠. 네. 아베 원전. 아베 원전. 그걸 사실은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 입당 선언할 때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집마다 핵발전을 소형 핵발전을 하자. 졸라 많이 세우자. 네.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정의 행동에 이현석 대표라고 굉장히 유명한 탈핵운동가신데 그분이 공약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전화하려다가 근데 이현석 대표가 김용민 씨의 그 핵발전소 명명 아이디어 오케이. 짓는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는 김용민 씨가 얘기한 그 소형 원자로가 실제로 있었던 핵 산업계에서 존재했던 아이디어다. 그래요? 네, 작은 핵발전소 전혀 아이디어. 몰랐는데. 그래서 김용민은 핵발전의 로비스트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야, 터무니없는 말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 그냥 돌아나 던졌는데 누가 맞아가지고 얼마 쓰러졌어요. 받고 하신 거예요? 예? 얼마 받고 하신 거예요, 그걸?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뭐 근데 우리 원전 마피아들의 로비는 은밀해. 은밀해.
사회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고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김용민의 잠재 의식에 이미 그걸 심어놨을 수도 있어.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게 핵의 구도가 참 묘한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친핵인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지. 예, 저도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 핵발전소 반대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일본의 극우파 중에 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이유가 뭐냐? 이런 더러운 에너지를 우리 대일본 제국에서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극우파가 핵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신좌파가 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좌파는 문명을 긍정하는데 핵을 포기하는 거는 문명을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신좌파 중에도 핵을 찬성하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고는 해야 돼. 이렇게 이 엄청난 원전을 이고지고 산다면은 무엇보다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 있잖아요. 부산 원전. 우리나라 제2 수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최악이면 90분이면 다 방사능이 그 부산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영화를 통해서도 간접 경험.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영화는 좀 뻥이 많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건 그렇다 치고. 세게 했더라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그냥 농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붙어 있고요, 포항시가 붙어 있고요, 울산도 있고 근처. 울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후쿠시마의 이재민들은 지금 어디로 이주를 했나요? 아직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딴 데가 살다가 아유 뭐 그냥 뭐 돌아가고. 아니 못 살게 이제 거기 아예 진입을 진분을 못하게. 막아놨죠. 그 이재민들은 어디 다른 데다 수용해 놨나? 아니면 일본 다른 전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켰나? 그 지역에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뭐 집단 수용 시설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랬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그건 끝났고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빈집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있고 그 근처에 뭐 반경 뭐 한 50km 안쪽에 이제 그 초등학교도 다시 열었다고 하고 뭐 그런 내용을 좀 들을 수 하여튼 뭐 있었어요. 우리 국내 원전은 뭐 정말 의지를 가진 누군가가 없앨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원전은 또 어떡하냐? 다 중국 동해안, 우리 서해안에 다 밀집해 있어요. 중국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미세먼지 항의했지? 그래, 미세먼지 안 내게 핵발전소 지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걔네들에서 문제 생기면 다 이쪽으로 오겠네, 서해 쪽으로. 중국이 최근에 증설하는 핵발전소의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핵발전소와 비슷해요. 20개 넘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 태평양이 워낙 넓긴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거의 미국이나 러시아 위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원전에서 뭐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그 후쿠시마에서 흘러서 태평양 방향으로 갔는데 그 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요? 일본 벌 받는 거예요. 까부지 마. 컴백홈이네요. 방사능 오염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연합뉴스 보도에 나왔었어요. 자, 하여간 뭐 어쨌든 일본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은 안전성 검증이 안 되면 세계적으로도 큰 우려를 살 거고 흥행에도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도리어 또 세계가 도쿄를 주목할 때 도쿄의 또 일본의 이런 친핵 또 후쿠시마 이런 것들이 도리어 부각되는 역효과가 난다면은 일본은 정말 그때는 뭐 몰락의 길로 가는 거죠. 도쿄올림픽을 만약에 우리가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은 대한올림픽을 한번 대한올림픽을 한국에서 남북 공동 개최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 그거 옛날에 미소가 서로 하던 거잖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이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게임하고. 미국이 참석을 안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뉴스 보니까 아베 뭐 이렇게 연설할 때 일본 사람이 아베 그만해 이러니까 경찰이 가서 확 그냥 빼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가능한 일인가요? 일본이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명성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명성교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명성교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얘기. 명성교회. 벙커 김용민 교회 가서도 김용민 물러나 이러면 연행당하는 제가 해볼게 한번. 진압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벙커 교회 그렇게 오지 말라고. 왜요? 다른 분들은 오시래요. 뭐 김용민이 뭐라고 하든 오시라고. 근데 저 오지 말라고. 앉아가지고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게 화가 난다고. 보고만 있어도. 씩 웃고 있으면 내가 아무 얘기도 못할 것 같아. 이거 일본의 올드보이 만화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만화 원작은 이제 뭐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별 표정 안 지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복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그 김삼환 목사 얘기 좀 하자면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세습이 또 오케이 될 상황이야. 명성교회? 명성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김하나님의 그 아들, 김하나. 몇 대 세습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개척했으니까 이제 2대 세습인데 세습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교단 소속돼 있는 교단에서 금지했는데 금지한 그 법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면 안 된다. 또는 뭐 아버지가 뭐 사위, 뭐 아버지가 뭐 딸 안 된다. 이건데 이 김사만의 논리는 뭐냐면 아버지가 정년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영향력은 계속돼. 그러다 1, 2년 후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아들이 호적에서 파고하면 되지 않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지났다? 예. 2년 아들 아니다. 예. 사실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명성교회가 원래는 그런 방식으로 세습을 안 하려고 했고 세습금지법은 엄존하니까 그 아버지 교회에서 아들 교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네. 그게 담임 목사가 됐지. 그 담임 목사가 됐어 아들이. 이것도 이쪽에 변칙 세습인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이쪽은 지금 담임 목사가 공백 상태잖아. 그럼 이쪽 새노래 명성교회하고 이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가 은퇴한 이 교회하고 합병을 해. 그래서 그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명성교회 합병한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뭐 순환 출자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절차가 뭐 노예 승인 받아야 되고 뭐 그러느니 에이 씨발 그러면 욕 먹고 그냥 한다. 그렇게 저기 아버지가 은퇴하고 그 한 얼마 있다가 또 아들이 되는 걸로. 바스가 많이 접혔네요. 네, 많이 접혔어요. 예. 원래 작은 바스였는데 형님이 입어서 엄청 커졌다니. 그러니까는 이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의 알리바이자 핑계가 북한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야 정권도 세습하는데 교회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 만나본 적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사만 목사에게 명백한 비자금 의혹이 있어요. 800억. 확인된 것만 800억이에요. 그래요? 교회 돈을 교회 돈은 800억. 800억을 지금 나름대로 몰래 챙겨놓은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증언에 따르면은 교인들하고 무슨 선교여행을 많이 갑니다. 선교여행 가기 전에 이제 돈을 줘요, 봉투를. 교인마다 10,000불씩. 네, 돈을 줘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현재 도착해요. 그 봉투를 다시 다 회수합니다. 중국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인해 전술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다가 돈을 보내고 또 심지어 저런 것도 했다는 거. 증언에 따르면은 헌금함에 이제 헌금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안 넣는 경우도 있잖아. 그냥 매일 뭐 10,000원 넣는 경우도 있고 뭐 몇천 원 넣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하고 봉투에다가 넣었는데 뭐라고 안 쓴 볼펜이 없어가지고 안 쓴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야. 봉투에 자기 이름 적고 액수 적고 뭐 예를 들면 휴대전화번호 적는다. 세 군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못 건드리지. 근데 그 나머지는 갖다 바쳤다. 그게 다 현금 아니에요. 낙전 수입. 그렇지. 낙전 수입.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비자금을 형성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교인들한테 이거 먹지 마세요. 다 세놨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 봉투 빼지 마세요. 이러면서 딱 줘가지고 해외 나가서 다시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건데. 교회를 무슨 페이퍼 회사처럼 사용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비자금 관리했던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리했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교회 와가지고 부동산 관리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중국 고위층이 외화 밀반출하는 수법인데 이게 네. 합법적으로 밀반출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여행사를 차립니다. 네. 모객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돈 주고 가서 걷는. 평화나무가 그걸 이제 들추고 있는데 이미 많이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만 들추고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네, 물증이. 네? 물증이 없는 거네. 증언도 있었고 심증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교회 쪽에서 우리 평화나무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느냐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 증언을 한 사람을 고소해라. 검찰 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교회 일을 어떻게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그런 데서 풀라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진짜 이건 아주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이게 100% 팩트예요? 아니면 그렇지. 내가 지금 요즘 뻥친 게 없어요. 그 뭐 어깨 너머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물론 이제 우리 취재 기자가 알려주는 것인데 기자가. 그 노회에서는 이거 세습금지법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교단에서는 재판국이라고 또 있어요.
아,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 아무 문제 없다.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무 문제가 없다. 1차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그 정기총회가 있어요, 9월에. 뭐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니까 결국 재판부원 100% 다 교체하고 새로 재판부원이 짜졌는데 그럼 그 총회 결의 정신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엊그저께 재판국이 모였는데 그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김사만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걸 또 발표하자니 완전 개작살이 날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8월 5일로 미룬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야, 이런 아수라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럼 결국 다음 정기총회 때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건데 정기총회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더니 포항으로 간다는 거야, 포항. 그럼 뭐겠어요, 의원님? 언론도 못 오게 하고, 그렇지. 참관인들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 야, 올 테면 와봐라. 여기 포항이야, 포항. 한번 와봐. 이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평화나무가 끝까지 가야지 뭐. 그럼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생방송도 하고 끝까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KBS 라디오 프로도 포항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걸로 해가지고 김수민 씨도 오게 하고 뭐 그날 월요일 아니지? 예? 월요일 아니? 목요일까지 합니다. 나 월요일 출연됐네. 아예 그 뭐 농담이고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 아래, 교단의 이름 아래. 종교 중에 씁쓸한 얘기네.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개그할 때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시사와 종교거든요. 그걸 두 개를 다 건드네.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극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극명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극명하게 좋아하는 우리 김수민 씨. 저를 네. 좋아한다고요? 너무 좋아해요. 팬클럽, 어둠의 팬클럽 회장입니다. 안티팬클럽. 네. 사실 안티팬클럽을 제가 끌고 다니면서 너무 지나치게 안티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통제하면 좋겠지만 네. 제가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